자, 함수를 하기 전에 집합이라는 기본 개념을 알아야 되니까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먼저 집합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집합이라 함은 어떤 조건에 따라서 결정되는 요소의 모임입니다. 이때 그 요소를 집합의 원소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집합, 장신여라는 집합이 있다고 합시다. 모임이라고 생각해 봐 주세요. 이 장신여 집합은 우리 반에서 키가 170cm 이상인 여학생들의 모임이다 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우리 반에 170 이상인 여학생들이 예슬이, 서영이, 은실이 이렇게 3명이 있다면 이 3명이 집합 장신여의 원소들이 되는 겁니다. 수학에서 이렇게 집합은 하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예슬이, 서영이, 은실이 말고 철수, 웅철이, 대환이 이렇게 모여서 또 다른 집합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집합에는 이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만든 집합을 장신여, 이렇게 만든 집합을 단신남 등등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아무튼 간에 지금 수학을 얘기하는 거니까 예슬이, 서영이, 은실이 이렇게 사람이 아니라 숫자나 문자로 A, X, 3, 4, 5 이렇게 가지고 있는 원소들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 있을 수 있겠죠. 또 다른 예를 들어서 1, 3, 5, 7, 9 이런 집합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집합도 있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지어줘야 하는데, 집합의 이름은 대문자로 이렇게 라지 X라든가 라지 Y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줍니다. 여기에서 집합 라지 X의 원소는 A, X, 3, 4, 5 이렇게 되겠죠. 집합 라지 Y의 원소는 1, 3, 5, 7, 9가 될 겁니다. 문자로 표현하는데 원소를 문자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야. 집합은 대문자로 표현한다면 원소는 이렇게 소문자 X라든가 A라든가 소문자로 원소들을 표시해 줍니다. 참고로 집합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아무렇게나 만들면 집합이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확실한 명제여야지 집합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반에 예쁜 학생들의 모임 이렇게 만들면 집합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거는 집합이 될 수 없다. 왜냐면 누가 봐도 170 이상이다 라는 게 명확해야 되는데, 우리 반에 예쁜 학생 그러면 누구 눈에는 예쁠 수도 있고 누구 눈에는 예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건 집합이 안 되고 어떤 조건에 따라서 그 요소들이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집합이고, 다음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집합은 X가 있었는데 여기에 원소들을 한, 미, 일, 글자죠. 이렇게 3개가 원소들이 있다고 표현해 볼게요. 집합 Y가 있었는데 집합 Y의 원소는 서, 도, 워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이와 같이 집합의 원소들과 집합을 그림으로 나타내어 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이 벤 다이어그램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짝꿍을 만들어 줄 건데, 예를 들어서 하는 서로, 미는 워로, 일은 도쿄로 말해버렸네. 어떤 규칙에 의하여 짝꿍을 지어준 거죠? 한국의 수도는 서울,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일본의 수도는 도쿄 이런 식으로 짝꿍을 지어진 건데, 이와 같이 집합 X의 하나의 원소를 갖다가 집합 Y의 원소로 이렇게 짝꿍, 화살표로 연결해 주는 행위를 대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집합 X의 무엇이 한, 이 집합 Y의 서에 대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제 함수란 무엇인지 정의를 이제 내려보도록 하자. 집합 X의 원소가 예를 들어서 1, 2, 3 있다 가정해 볼게. 집합 Y의 원소는 2, 3, 4 이렇게 있다 쳐보자. 그러면 어떤 건 함수고 어떤 건 함수가 아닌지, 어떤 특별한 규칙을 만족하면 함수가 되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 테니까 어떤 게 함수고 어떤 게 함수가 아닌지 한번 따라와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집합 x의 원소 1이 2로 대응되고 말았다. 이러면 함수다 아니다? 이러면 함수가 아니겠죠. 자, 이번엔 2가 가봅시다. 집합 x의 원소 2는 4로 대응되었어요. 그럼 이 상태는 지금 현재 함수다 아니다? 역시 아니죠. 그럼 이번엔 마지막 3이 4로 대응되었어요. 이러면 함수다? 아니다? 함수 맞죠. 근데 이번에는 2가 추가로 3으로 한 번 더 갔어. 이러면 함수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함수의 지금 현재 예시인 이 녀석, 함수가 됐던 녀석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지금 이 상황을 잘 보면 집합 x, 그 아래 1, 2, 3 이런 원소들이 있죠. 각각의 원소들이 있습니다. 집합 y에 보면 집합 y 밑에 또 역시 2, 3, 4라는 원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가지만 붙여주면 되는데, 두 단어만 붙여주면 되는데 꼭 하나씩 대응.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그리고 부드럽게 연결만 해주면 함수의 정의가 됩니다. 보면 집합 x, 지금 연결 상태를 잘 보면 집합 x의 각 원소가 출발을 하게 되죠. 화살표가 집합 y의 원소를 향해서 가고 있어. 조사를 붙여서 집합 x의 각 원소가 집합 y 원소로 꼭 하나씩 대응되는 관계. 이것을 함수의 정의라고 하고, 보시면 여기 꼭 하나씩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에는 각 원소라고 했는데 여기는 그냥 원소죠. 꼭 하나씩은 누구를 받아주냐면 이 각이란 말을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집합 x의 각각의 원소가 집합 y 원소로 꼭 하나씩 대응되는 관계를 함수라고 한다. 예를 들면 아까 전에 1, 2, 3이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1만 2로 대응되고 나머지는 가만히 있다면 집합 x의 1은 대응이 되었지만 2와 3은 대응이 되지 않았죠. 이러면 함수가 아니다. 이번엔 2가 4로 가고 3이 4로 갔을 때 집합 x의 원소 각각이 꼭 하나씩 2도 하나씩 3도 하나씩 대응되었지? 이럴 때 이것을 함수라고 한다. 여기 보면은 4를 보면 두 개를 받아 주었는데 집합 y 원소는 각이란 말이 없으므로 두 개를 받아 주어도 상관이 없어요. 집합 y 원소 3을 보면 하나도 대응되지 않았죠? 이거는 상관없어. 집합 x의 원소만 각각 하나씩 대응되면 됩니다. 이때 집합 x의 원소들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정의역이라고 하고요. 집합 y의 원소들 중에서 대응이 되는 친구들 2와 4, 요 녀석을 치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집합 y에 있는 원소들 전체를 말해줄 수 있는 단어가 필요한데 이것을 공역이라고 해요. 자, 이제는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건데, 방금 전처럼 집합 x의 원소는 1, 2, 3이 있었고 집합 y의 원소는 2, 3, 4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조금 전과는 다르게 집합 x의 원소 1은 2로 대응되고 2는 3으로 대응되고 3은 4로 대응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대응시키는 함수가 하나 있는데 이번에는 함수의 이름을 좀 정해 볼게. 함수의 이름 뭐라고 하냐면 함수는 영어로 펑션이니까 약자로 f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와 비슷한 또 다른 함수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얘는 1을 2로 보내는 건 맞는데 2는 4로 보내고 3은 다시 3으로 보내고 이런 비슷하게 생겼지만 또 다른 함수가 있을 수 있겠죠. 이와 같이 같은 1, 2, 3이라도 보내는 방법이 이렇게 또는 저렇게 보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함수를 이름을 붙여 나갑니다.
나가는 방법은 f부터 붙이기 시작해요. fg. 만약에 또 다른 함수가 또 있다면 뭐 h 이런 식으로 붙여 나가겠죠. 다시 돌아와서 지금은 함수 f 하나만 다뤄볼 거니까 이 상태에서 보기 시작하면, 잘 보세요. 집합 x의 원소가 1이 출발하면 2로 도착합니다. 2가 출발하면 3으로 도착해요. 3이 출발하면 4로 도착하겠죠? 이걸 어떻게 우리 앞으로 생각해 볼까 하면, 그거냐면 1이 함수 f를 타고 2로 도착하였다. 이렇게 생각해 보기로 하자. 2는 역시 f를 타고 3으로 도착했다. 볼 수 있겠지. 3은 또 f를 타고 4로 도착하였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출발합니다. 1, 2, 3 중에, 자, 출발하기 직전이에요. 2가 출발했다. 어디로 도착하죠? 3으로 도착합니다. 다시 1, 2, 3 중에 출발합니다. F를 타고 갈 거예요. 그런데 출발하기 바로 직전 단계. 자, 아직 1이 출발하는지 2가 출발하는지 3이 출발하는지 모르는 상태죠. 그 상태에서 확실한 건 집합 X의 원소가 출발할 예정이야. 그 의미에서 아직 누가 출발할지 결정되기 전 상태. 그래서 집합 X의 원소라는 의미에서 스몰 x가 출발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야. x가 아직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도착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집합 I의 원소로 도착한다. 즉 대응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집합 I의 원소로 도착한다는 의미에서 스몰 y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집합 x의 원소 스몰 x가 집합 y의 원소 스몰 y로 도착하는데 누구를 타고 가죠? f를 타고 간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네. 근데 이건 뭔가 수식 같지 않고 그림 같죠? 그래서 이렇게도 써줄 수 있을 겁니다. 도착하는 y는 가만 보니까 1에다 1 더해서 2 되었네. 2에다 1 되어서 3 되었네. 이런 식이라면 도착하는 y는 출발한 x에다가 1을 더해서 도착하였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요 상태 있죠? 요 상태를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x가 누구를 탔다? f를 타고 출발하였다. 그리고 누구 도착했죠? y로 도착하였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선생님이 궁금했던 점인데, 어떤 경우는 함수, 1차함수를 나타낼 때 y는 x 플러스 1 이렇게 써주기도 하고 fx는 x 플러스 1 이렇게 써주기도 하죠. 이 차이점이 뭘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y는 x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해주는 경우에는 집합 x의 원소 x에 1을 더해 집합 y의 원소 y로 도착한다. 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뭘 몰라? 함수 f인지 g인지 h인지, 즉 누구를 타고 가는가? 이 부분을 나타내주지 않은 상태인 거야. 근데 만약에 fx는 x 플러스 1이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집합 x의 원소 x에 f가 1을 더해 도착시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뭐를 나타내주지 않냐면 집합 y인지 z인지 h인지 등등, 즉 집합 어디로 대응되는가? 이것이 나타나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주면 y는 fx 이렇게 되면
집합 X의 원소가 F를 타고 집합 Y로 대응된다, 도착한다 라는 걸 의미하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 경우에는 어떻게 이를 더하는지 빼는지 요 관계가 나타나 있지 않은 상황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y는 x 플러스 1 이렇게 나타내준 상황이라면 지금 고1이라든가 뭐 이 정도 상태에서는 중등부나 고1 상태에서는 함수가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F를 타고 갔는지 G를 타고 갔는지 이 정도가 궁금하지가 않은 상황인 거죠. 어차피 하나만 있으니까. 그런 경우엔 이렇게 표현해줘도 무방할 겁니다. 그때 만약에 fx는 x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해주는 경우라면 이 경우는 역시 뭐 중등부나 고등부 1학년의 경우에 집합 x에서 뭐 y로 가지 뭐 집합 x에서 항상 뭐 y로 가지 뭐 z나 뭐 i라든가 이런 집합을 따로 명시해 줄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 경우 함수라는 것만 강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경우, 이 경우는 뭐 문제를 내기 위함이겠죠. 뭐 함수가 있었다, 뭐 이 정도만 언급해 주고 관계식이 뭐 1차 함수 ax 플러스 b인지 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직접 구해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뭐 필요가 없는 경우에 요거는 이제 나타내 주지 않고 y는 fx라는 함수가 있었다, 2차 함수다, 뭐 이 정도만 나타내 주겠죠. 그래서 사실 가장 완전한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써주면 y는 fx는 x 플러스 1 이렇게 써주면 가장 퍼펙트하긴 하겠죠.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자, 이번엔 함수를 그래프로 좀 나타내 봅시다. 집합 x의 원소는 1, 2, 3이고 집합 y의 원소는 2, 3, 4예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 이름은 f였고 1은 2로, 2는 3으로, 3은 4로 가는 방금 전과 같은 함수가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집합 x는 f를 타고 y로 가는데 y는 x 플러스 1이죠. 그쵸? 그런데 이 그림은 결정적인 단점이 있어요. 함수를 나타내기에 가장 설명하기 좋은 그래프긴 하지만 단점이 뭐냐면 1을 2로, 2는 3으로, 3은 4로 도착시켜 주지만 1, 2, 3, 3개밖에 보내주질 못한다. 그림상 표현이. 만약에 4를 보내주고 싶으면 4를 따로 써서 5를 따로 써주고 이런 작업을 반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즉 또 6을 뭐 3.5를 보내고 싶으면 3.5를 써주고 4.5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방법은 이렇게 함수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보시다시피 유한개의 원소밖에 처리해 줄 수 없습니다. 이걸 다 모든 실수를 쓰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는데, 자, 집합 x의 원소 1, 2, 3, 4를 이 좌표평면 그래프에서 어디 나타내냐면 가로축에 나타내 봅시다. 1, 2, 3, 4 이렇게요. 집합 y의 원소 2, 3, 4, 5를 세로축에 2, 3, 4, 5 이렇게 나열해 봅시다. 보시다시피 가로축은 1, 2, 3, 4 집합 x의 원소가 나열되는 자리죠. 그래서 이 축의 이름이 x축이라고 한다. 세로축은 2, 3, 4, 5가 나열되는 자리죠. 그래서 이 세로축은 집합 y의 원소가 나열되는 자리라서 y축이라고 한다. 여러분들 아무렇게나 x축, y축이 됐던 게 아니라 집합 x의 원소들이 집합 y의 원소들이 나열되는 자리라서 1, 2, 3, 4, 뭐 x축, y축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 관계가 나타나야 되겠죠? 1이 2로 도착한다는 이 화살표로 대응되는 관계가 이 좌표 평면에 나타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화살표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연결해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래버리면 이 그림과 이 그림이 차이가 없다. 왜냐면 5를 보내고 싶으면 또 화살표를 이렇게 연결해 줘야 될 거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 처리하고 싶다면 새카맣게 색칠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이 2로 대응된다는 이 관계를 순서싹, 즉 점으로 표현해 주기로 할게요. 2가 3으로 대응된다는 관계를 2,3이라는 점으로, 마찬가지로 3,4, 4, 이렇게 4,5 이렇게 점으로 표현해 줍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다루는 함수는 도착하는 y는 x를 f를 타고 출발시키는데 x에다 1을 더해서 도착시키는 함수죠. 여러분 알다시피 1차 함수인데 이 1차 함수는 1에다가 1 더해서 2 도착하고 2에다 1 더해서 3 도착하고 3에다 1 더해서 4 도착하고 이런 관계를 만족시키는 점들을 이렇게 찍어주면 이 녀석들이 모여서 도형을 이루게 되죠. 이와 같이. 그래서 지금 수업에서 다루고자 하는 목적은 이러한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을 때 여러분들 눈에는 이게 그냥 직선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수히 많은 점들의 모임으로 보였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읽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 점 하나를 보고 그냥 2,3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요 상태 있죠? 요 상태가 머릿속에 그려져서 2가 출발했구나. 그래서 3으로 도착했구나. 이 관계가 눈에 보였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요 점을 보고서도 3이 출발했구나. 그래서 어디로 도착하였다? 4로 도착했다는 이 그림이 머릿속에 떠올랐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 계속해서 다시 가볼게요. 다시 자,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번에는 좀 표현 방법을 다르게 해볼게요. 집합 X에 있는 1, 2, 3, 4 얘네들이 손님이에요. 그리고 F가 버스라고 가정해 봅시다. 1은 F를 타고 2로 도착한다. 괜찮겠죠? 2는 F를 타고 3으로 도착합니다. 괜찮겠죠? 이 F는 무슨 버스냐면 광역버스야. 빨간 버스야. 지금 그래서 직선이 빨간색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이라는 아이는 여기 사는데 저 빨간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버스를 타러 위로 또는 아래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럼 이 1이라는 친구가 빨간 버스를 타기 위해서 아래로 계속 가봤자 버스는 없죠. 그래서 이 1이라는 친구는 저 버스를 타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위로 갔었어야 돼. 그럼 여기서 버스를 탑니다. 그래서 버스는 Y축에 그림자처럼 수직으로 딱 내려서 2로 도착시켜준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이번엔 2가 출발할 거야. 집합 X에 2가 출발하겠죠? 2는 함수 버스를 타기 위해서 위로 또는 아래로 가는데 아래로는 버스가 없죠. 역시 위로 가서 버스를 만나서 3으로 도착합니다. 괜찮겠죠? 이번엔 좀 다르게 해볼까요?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예요. 그럼 얘는 버스를 타러 위로 간다, 아래로 간다? 이번엔 아까와 다르게 위로 가는 버스가 없죠. 그래서 아래로 갑니다. 그래서 버스를 만났어. 그럼 이 버스는 어디로 도착시켜주지? 여기로 도착시켜줄 거예요. 여기가 얼마인지는 계산해보면 될 일이고, 물론 마이너스 1이겠죠. 자, 다시 위로 간다, 아래로 간다, 아래로 간다, 어디로 도착한다, 도착한다. 이런 식이라면, 이렇게 그래프를 읽은다면, 아까 전에는 1, 2, 3, 4, 4개밖에 못 보냈지만, 지금은 X축이 있는 점들을 그냥 읽어주기만 하면 되죠. 3.5다, 위로 가서 도착한다, 계산해서 4.5다, 나올 수 있겠고. 그러면 또 다시 질문해 볼게요. 얘예요. 마이너스 1이 출발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얘는 위로 갈 필요도 없고
아래로 갈 필요도 없고 그 자리에 버스가 있죠. 그 자리에서 만나서 0으로 잠시만요. 그 자리에서 만나서 0으로 도착할 거예요. 괜찮겠죠? 여기서 질문 하나를 내보자. 여기서 그러면 정의역이 뭡니까? 아까 같았다면 정의역이 x는 1, 2, 3, 4 이 4개밖에 안 되죠. 근데 지금은 정의역이 뭐예요? x축에 있는 모든 애들이 출발할 수 있잖아. 예를 들면 여기도 출발해 볼까요? 위로 가서 도착했겠죠. 집합 x의 모든 원수, 그러니까 x축에 있는 모든 실수들이 위로 또는 아래로 혹은 그 자리에서 출발해서 빨간 버스를 타고 도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정의역은 x는 모든 실수. 아까는 4개밖에 안 됐지만 지금은 모든 실수에 대해 처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하나 더. 그럼 치역은 어떻게 돼? 이 그래프였었다면 y는 2, 3, 4, 5 이렇게 4개밖에 도착을 못하지만 치역 여기는 어떻게 될까? 잘 모르는 친구도 있던데 지금 현재 3으로 도착할 수 있었죠? 누가 와서? 오른쪽에서 도착해서 물론 2가 출발해서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었죠? 누가 출발해서? 마이너스 2가 출발해서 왼쪽에서 도착한 거죠. 마이너스 1로. 이와 같은 방식이라면 여기 그래프가 없어도 7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왔겠어요? 오른쪽 저기 어딘가에서 왔겠죠. 3.8 도착할 수 있겠어요? 오른쪽 어딘가에서 왔겠죠. 이와 같은 방식이라면 치역은 역시 y는 모든 실수. 참고로 공역은 문제에서 특별히 정의를 해줄 겁니다. 함수를 이렇게 해서 그래프로 나타내면 무한개의 원소들을 다 처리해 줄 수 있다. 그러면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 많이 만나게 된 2차 함수예요. 꼭지점이 a고 a, b예요. 이런 상태이다. 그러면 또 출발을 시켜볼게요. 출발한다. 어디로 가죠? C라고 해볼까요? 위로 간다. 만나서 도착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역시 출발해 봅시다. A, B, C, D가 출발한다고 해볼까? 그럼 위로 가 아래로 가? 아래로 가면 버스를 만나지 함수를 만나지 못하니까 위로 가겠죠? 위로 가서 여기로 도착합니다. 지금 도착하는 값을 2라고 해볼게요. 보다시피 C가 출발해도 D가 출발해도 똑같은 2로 도착하죠? 이게 지금 어떤 상태를 나타내냐면 아까 전에 함수에서 집합 X의 원소 C도 있었고 D도 있었고 집합 Y의 원소 E도 있었다면 이게 두 가지가 이렇게 하나로 모여지는 경우도 함수를 만족하죠. 이런 상태를 그래프가 나타내게 된다.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말은 여기에서 정의역이 뭔가요? 자, 한번 몇 개 더 해봅시다. 자, A가 출발해요. 위로 가, 아래로 가? 위로 가서 파란 그래프 만나서 B로 도착하죠. 자, 위로 가요, 아래로 가요? 위로 가죠? 만나서 도착하죠. 보니까 집합 X에 있는 얘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출발하고 도착할 수가 있죠. 그래프를 여기까지밖에 안 그려서 그렇지 계속 영원히 갈 테니까 얘도 출발해서 어딘가에서 만나서 Y축 어딘가로 도착하겠죠. 즉 정의역은 모든 실수입니다. 그럼 치역은 도착한 애들이 치역이지. 그럼 봅시다. 아까 A가 출발하면 B로 도착해요. 얘가 출발하면 얘로 도착해요. 근데 여기로 도착할 수가 있나요? 왼쪽에서도 오른쪽에서도 올 수가 없죠. 보니까 도착하는 아이들은 A가 출발할 때 B부터 도착하기 시작해서 이 위로만 자꾸 도착하고 있죠. 여기 도착할 수 있나요? 왼쪽에서도 오른쪽에서도 도착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치역은 뭐냐면 여기 조심해야 될 게 Y는 B보다 여기가 B였으니까 큰 모든 실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또 좌표평면을 가져가 볼게요. 이번에는 원의 모양입니다. 이 원의 방정식은 잠시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반지름 3의 제곱이 원방정식이에요. x축이고 y축이었겠죠. 자, 이 녀석에 바로 문제를 내볼까? 정의역이 뭡니까? 정의역? 치역이 뭔가요?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바로 봐볼게요. 예를 들어 얘가 출발해 봅시다. 위로 간다? 아래로 간다? 얘는 위로 가죠? 그래서 여기로 도착할 거예요. 근데 아래로도 갈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만나서 여기로 도착할 거예요. 만약에 이게 출발한 애가 A였다면 위로 가면 B로도 도착하고 아래로 가면 C로도 도착합니다. 여기는 3이었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이야. 여기는 3이고 마이너스 3이야. 이래서 X축에 있는 애들이 출발할 수 있구나. 위로, 아래로. 그러면 3보다 바깥에 있는 애들은 출발할 수가 없네. 마이너스 3보다 안쪽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애들도 출발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의역 마이너스 3보다 같거나 크고 X가 3보다 같다. 이렇게 대답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치역도 도착할 수 있죠? 도착할 수 있죠. 물론 왼쪽에서도 오겠지만, 그죠? 도착할 수 있죠? 이런 식이라면 어디까지 도착할 수 있다? y는 마이너스 3보다 같거나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대답하였다면 사실은 틀린 거지만 지금 수업하는 의도에 아주 적합한 겁니다. 잘했어요. 이렇게 틀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한 것 같은데 왜 틀렸느냐? 보면 하나 예를 들어서 볼게요. 색깔을 뭘로 바꿀까? 이 녀석 볼까요? 아까 처음에 했던 거. A가 출발해요. 위로도 갈 수 있고 아래로도 갈 수 있다 그랬죠? 위로 가면 B로 도착해. 아래로 가면 C로 도착해. 이 상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보니까 집합 X의 A가 집합 Y의 B로 C로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죠. 근데 이거는 함수에서 집합 X의 각 원소가 집합 Y의 원소로 꼭 하나씩만 가야 함수인데 이건 두 개로 갔죠. 이런 건 함수가 아니죠. 정의역, 치역 얘기는 함수에서만 하는 말인데 이건 함수가 아니지. 따라서 정답은 정의역, 치역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처음에 있던 이 녀석 1차 함수죠. 요 방정식을 요 그림을 1차 함수라고도 부르지만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도 부르죠. 이 녀석의 그래프를 y는 예를 들어서 ax제곱 플러스 abc가 임자가 있으니까 bx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이었다고 해볼게요. 이 그림을 2차 함수 이렇게도 부르고 아직 안 배웠을 수도 있는데 포물선의 방정식 이렇게도 부르거든. 그런데 이 녀석은 원의 함수 또는 이 x, y에 대한 2차 함수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냥 원의 방정식 이렇게만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괜찮죠? 여기까지.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함수와 방정식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자.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에서 방정식의 의미가 뭐죠? 지금은 함수를 다루는 단원이니까 방정식은 그냥 답을 얘기해주면 x값에 따라서 등호가 성립하기도 성립하지 않기도 하는 식이죠. 즉 이 방정식에서 x값은 1이든 2든 3이든 심지어 10억이든 상관이 없는데, 물론 이렇게 대답하면 틀리겠지만 하필이면 이 등호를 만족하는, 그러니까 1을 집어넣어도 2를 집어넣어도 3을 집어넣어도 되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저 등호를 만족하는 x값을, 등호를 그중 등호를 만족하는 x값을 이것을 저 방정식의 근 또는 해라고 합니다. 또 이 근 또는 해를 구하는 과정을 방정식을 푼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x는 뭐니? 네, 10입니다 하면 틀리는 게 뭐냐면 다음 방정식 이걸 풀어봐라 라고 문제를 내기 때문이죠. 다음 문제를 푸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10이나 20 뭐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 되고 저 등호를 만족하는 x값만 써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저 2차 방정식인지 2차 방정식의 근을 그럼 어떻게 구하냐면 간단하게 근의 공식이나 조립제 아니야 인수분해를 해서 구하면 될 일이에요. 간단한 2차 방정식이죠. 1 x-1 x-2는 0 해서 x는 1 또는 2 하면 될 일입니다. 두 번째, 근의 공식에 넣을 수도 있겠죠. x는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8 해서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1 해서 나올 수도 있겠죠. 여기 틀렸네. 플러스 3이죠. 그래서 1 또는 2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들어간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녀석을 판별식 디터미넌스 D라고 부르죠. 만약에 D가 0보다 크다면 근이 2개 나올 거예요. 판별 D가 0이면 근이 1개 나올 거야. 판별 D가 음수면 실근은 안 나올 거야. 왜 그러냐면 2분의 3에다가 플러스 어쩌고 마이너스 어쩌고 하게 되니까 근이 2개 나오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0이었다면 2분의 3에다가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으니까 근이 1개 나왔을 거예요. 괜찮죠? 보시다시피 2차 방정식이 뜨면 혹은 뭐 1차 방정식이면 이항하면 될 것이고 2차 방정식은 보다시피 이렇게 구하면 그만인데 도대체 함수랑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예를 들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아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런 2차 함수가 있다 가정하면 요거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너무 닮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정의에 따르면 아무 관계가 없다. 지금 함수는 뭐예요? 아까 했듯이 집합 x 각각의 원소 집합 i 원소로 꼭 하나씩 대응되는 관계죠. 다시 말하면 집합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열심히 x가 계산돼서 y에 있는 누구라 도착하고 x에다 2를 집어 출발시키면 또 열심히 계산되어서 또 y 누군가로 도착하고 즉 함수는 순서가 있단 말이야. x값이 정해지면 계산을 한참 해서 함수의 특유의 관계식에 의하여 y로 도착하는 대응되는 어떤 관계를 얘기한단 말이지. 근데 방정식은 이 등호를 만족시키는 x값을 구하는 과정이라고. 그래서 의미, 정의만 놓고 보면 방정식과 함수는 아무 관계도 없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근데 그러고 말기에는 너무 닮았죠? 이 부분이. 그래서 그래서 방정식을 함수 입장에서 한번 해석해 보자.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는 함수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함수는 그래프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자, 다음과 같은 좌표 평면에서 x축, y축이겠죠? 함수를 한번 그려보면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인수분해해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x절편이겠죠? 1이고 2다. 그럼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프가 좀 안 맞네요. 여기가 2죠. 자, 그러면 자, 누구랑 비교해 볼 거냐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라는 방정식과 이 함수를 비교해 볼 거거든. 여기에 살짝만 변형해 보는데 는 0을 오른쪽에 말고 왼쪽에다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얘는 함수하고 방정식하고 어때요? 뭐만 다르죠? y 위치만 다르죠. 그쵸? 이 방정식을 시각에서 바라보면 무슨 뜻이야? y 자리에 0이잖아. 그치? 즉 도착하는 y가 0일 때, 그렇다면 누가 출발했겠니? 하는 의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방정식은 출발하는 x 해겠죠. 괜찮겠어요? 그러니까 도착하는 y가 0이에요. 0으로 도착해. 그럼 누가 출발했겠어? 만약에 얘가 출발했다면 위로 가서 다른 데로 갔겠죠. 즉 x절편인 1이 출발해야 0으로 갔을 거고 2가 출발해야 0으로 갔을 거다. 즉 방정식에 있어서 해는 누구로 표현된다? 방정식의 해는 함수에서 x절편으로 나타나죠. 따라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생기는 그래프도 있을 거고,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도 있을 거고, 이렇게 위로 붕 뜨는 그래프도 있을 수 있겠죠. 얘는 x절편이 두 개란 말이야. 얘는 x절편이 하나죠. 얘는 x절편이 안 나오죠. 무슨 소리냐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가 있을 때 이 녀석은 y값이 0으로 도착한 x값이 하나, 두 개죠.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었다면 근이 두 개였을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이 그래프 형태라면 0으로 도착하는 x값이 한 개밖에 없죠. 그래서 이 2차 함수 이전에 2차 방정식이 있었다면 근이 한 개였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얘는 이 그래프는 0으로 도착한 x값이 아예 안 나오죠. 그쵸? 그래서 이게 2차 방정식이었다면 실근은 안 나온 형태가 됐을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인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의 역할은 0보다 클 때, 0일 때, d가 0보다 작을 때 실근이 두 개, 한 개 안 나오고, 요걸 판별해주는 식이죠. 그러니까 판별식의 어머니는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에서 태어난 거야. 함수랑은 원래가 관계가 없었어요. 근데 이걸 그대로 이용해서 2차 함수의 x절편이 이렇게 두 개일 때는 판별식 d가 그런 이유에서 양수겠구나, d가 0이겠구나, d가 음수겠구나 알 수 있겠죠. 자, 이번엔 함수와 부등식과의 관계를 좀 살펴보자. 방정식 말고요. 예를 들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게 0보다 작다라는 2차 부등식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 그럼 여러분들 2차 부등식 풀 줄 알겠지만 간단하죠? 인수분해를 합니다. 됐죠? 최고차항이 양수인 게 확인되면 부등호 방향을 보고
이렇게 생기면 사이 범위, 이렇게 생기면 밖의 범위죠. 무슨 사이 범위냐면 여기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1과 3이죠. 즉 이때는 x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부등호 방향이 이쪽이면 이때는 x가 작은 것보다 작고 x가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물론 여기 등호가 들어갔다면 등호 붙여주면 되고 여기도 등호 들어갔다면 등호 붙여주면 돼. 이 방법을 쓸 때는 최고차의 계수를 양수로 맞춰놔야 되는데 예를 들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 이게 이렇게 되었다면 이 상태에서 이외의 방법을 쓰면 안 되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해서 x-1 x-3 부등호 방향이 이쪽이니까 이거 암기해야 되겠죠. 밖의 범위 따라서 1과 3의 밖의 범위니까 x가 1보다 작고 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대답하면 그만이에요.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걸 굳이 2차 함수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보면 다시 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이 있죠? 여기다가 살짝 연필로 여기다 는 y 이렇게 살짝 붙여보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x에 1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열심히 계산해서 그 덩어리가 0보다 작게 만드는 그 x값이 바로 이 부등식의 해일 텐데 다시 x에다 1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이만큼의 덩어리가 0보다 작아라. 그때 이만큼을 y로 치환했죠? 그럼 함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도착하는 y가 0보다 작아지는 출발하는 x값이 뭐겠나? 여기에 대한 해답이 2차 부등식의 근이다. 저 녀석을 얼른 그려볼게요. 좌표 평면 생겼고 x축, y축 그리면 인수분해는 해놨으니까 1 지나고 3 지나고 3 지나고 이렇게 되겠죠. 자, 도착하는 y가 0보다 작아라. 누가 출발해야 될까? 출발합니다. 위로 가 아래로 가요? 위로 가서 여기로 도착하죠. 도착하는 y값이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그러니까 출발한 x 너는 이 부등식의 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너 출발해 봅시다. 위로 가요? 아래로 가요? 위로 가죠? 그래서 여기로 도착할 거야. 양수로 도착하니까 너도 해가 아니고 지금 도착하는 y가 0보다 작으랬어. 출발해 봅시다. 위로 가 아래로 가? 아래로 가서 도착하죠. 도착하는 y가 음수네요. 그러니까 네가 해가 된다. 이런 식이라면 여기가 1이고 3이고 1과 3 사이의 모든 실수들이 출발하면 도착한다. 출발하면 도착한다. 다 음수로 도착하죠. 그래서 1과 3 사이의 범위다. 이와 같이 부등식을 함수론으로 해석하면 꼭 최고차항의 개수를 양수로 맞춰줄 필요도 없고 근의 분리라든가 기타 등등을 할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설명은 간단했는데 여기에서 발전돼 나가는 문제는 되게 복잡해요. 잘 알아두십시오. 예제 하나만 간단히 살펴보고 갈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ax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9가 0보다 크다가 성립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자, 문제를 다시 써볼까요? ax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9가 0보다 크다. 어떻게 하라 그랬지? 살짝 y는 붙여보라 그랬어. 그럼 이만큼이 x가 열심히 집어넣어서 계산해서 0보다 커야 되는데 그만큼이 y니까 도착하는 y가 0보다 크면 이만큼 덩어리가 0보다 크다는 뜻일 거야. 그러면 좌표 평면에 저 함수를 그려보면 첫 번째 a가 음수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겠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저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위로 올라갔을 수도 있을 거야. 그러면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도착하는 y가 양수라고 그랬는데 출발해 볼게요. 아래로 가서 음수로 도착하죠. 그 애는 벌써부터 탈락이네. 얘도 마찬가지 아래로 가서 음수로 도착하죠. 탈락이에요. 이 녀석은 출발하면 위로 가서 저기 어딘가 양수로 도착하겠지만 모든 실수가 아니라 이 녀석들은 음수로 가잖아. 얘도 음수로 가고 여기 사이 범위에 해당하는 아이들만 양수로 도착하니까 모든 실수가 안 돼서 너도 탈락일 거야. 그러니까 A가 음수면 안 되는 거고 A가 양수행 그래프에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차함수가 아래로 볼록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위로 붕 떴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출발해 볼까? 위로 갑니다. 양수로 도착해요. 위로 갑니다. 양수로 도착해요. 하지만 출발한다. 어디로 가니? 음수로 가지. 모든 실수가 아니라 이 녀석의 범위에서만 양수로 도착하니까 너는 탈락. 출발합니다. 위로 가서 양수로. 출발합니다. 위로 가서 양수로. 하지만 이 녀석이 출발하면 양수가 아니라 0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너도 탈락. 이 그래프에 와서야 비로소 출발한다, 도착한다, 출발한다, 도착한다. X축에 있는 누가 출발하더라도 양수로 도착하겠지? 따라서 이 문제에 맞는 그래프의 개형은 얘가 될 것이고 따라서 답 조건은 A가 양수여야 되고 판별 T는 B의 제곱 9A의 제곱 마이너스 49, 36 A가 0보다 작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A의 범위 구하면 되겠죠.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